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타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계속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단원 함수의 71번부터 8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 다 제쳐놓고 바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지금 71번에 항공기가 수면에서 수평면에서 일정한 선의 속도와 선의 각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여기서 항공기의 선의 속도를 v, 자, 이런 거에 좀 집중하셔야죠. 선의 속도 v, 선의 각 세타, 그리고 선의 반경을 r이라고 하겠답니다. 이런 거 그때 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자, 요거 관계식도 하나 체크해 놓고, 중요한 건 어쨌든 아래에서 상황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선의 속도 v1 그리고 선의 각 30도로 비행할 때 선의 반경을 r1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v2 선의 각 30도, 그때 얘는 r2라고 하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의 속도의 b가 2대3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2분의 r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요, r1은 g는 그대로 중력 가속도니까 두신다고 치고, 탄젠트 첫 번째 v1, 속도 v1에다가 선의 각 30도였으니까요 여기다가 30도 갖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v1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다가는 r2를 쓰면, 어차피 선의 각도는 똑같으니까 탄젠트 30도인 거 그대로, 그 다음에 v2의 제곱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r1분의 r2는 그냥 여기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g끼리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겠고요, 탄젠트도 같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하자면 r2분의 r1은 v2분의 v1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v1 대 v2가 2대3이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v2에다가 3의 2가 되려면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v2도 3분의 2를 곱해야지만 v1이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알고 싶었던 건 v2분의 v1이었었으니까 v1에서 v2를 나누게 되면 2 나누기 3을 하는 것과 똑같으므로 이 값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3분의 2만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9분의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그냥 되게 요거는 식에 대해서 뭔가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1학기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했었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72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걸 써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져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선은 마이너스 1, 자, 분모에 있는 x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2가 중요해요. 자, 쟤네들이 뭘 나타내주냐면 바로 유리함수에 있는 점근선입니다. 좌표 평면을 나타낸 다음에 지금 보시면 x-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되므로 x는 1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으로 x는 1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x가 어떤 값을 가지든. 따라서 y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2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가 또 점근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분수의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저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이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 유리함수는 점대칭 함수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점대칭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인 1,2에 대해서 서로 점대칭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 하면은 유리함수는 웬만한큼 다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상인 영역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므로 x가 2인 부분만 체크하시게 되면은 여기 x는 2인 걸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a가 있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만 함수를 생각할 건데, 자, 그때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리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가 a일 때 함수값이 좀 작았을 것이고, 가장 작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2였을 때 함수값이 가장 커서 이게
b였을 겁니다. 따라서 2, b와 또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유리함수에다가 대입만 하겠습니다. 우선 2, b 대입하시면요, b는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b는 1이다 두시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앞에 있던 애가 1이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는 분모도 3이었어야 해서 a의 값은 4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a와 b를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정답 5가 나와서 1번이 됩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3번입니다.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p 그리고 y는 q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y는 x-4분의, 자 우선 뭐 2로 묶어가지고 x-4, 그 다음에 이 위에가 똑같아 2x-3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 자 그러해서 얘는 분수를 쪼개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로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걸 먼저 갖다 쓰시면 x-4분의 5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점근선 찾는 건 간단합니다. 자 분모가 0이 되는 그 x값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근선. 자 그러면 x가 4이면 되겠죠. 따라서 점근선 하나가 x는 4인 걸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값은 절대로 0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의 값도 절대 2가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y는 2가 바로 또 하나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p랑 q를 그냥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가 p, 2가 q였으므로 더해주시면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얘를 조금 더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의 식을 바꾸기 전에, 변형하기 전에 어쨌든 나는 점근선 중에 하나는 얘를 0되게 만드는, 분모를 0되게 만드는 x값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가 4가 점근선이 되는 건 일단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자. 얘도 결국에는 2로 묶은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x-4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뭘 더해줄 거잖아요. 근데 결국 x-4가 약분이 되면서 나가게 되는 건 이 앞에 있는 계수잖아요. 맞습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거 2를 보시자마자 y는 2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그냥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보면, 꼬리 문제로 뭐 이렇게 돼 있었다 치자. 그러고서 점근선을 내가 구해달라고 했어요. 점근선 두 개가 x는 m, y는 n이래.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거야? 첫 번째로는 일단 배운 대로 가자고 하면 일단 분모가 0 되게끔 만드는 x값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x의 값은 2분의 1이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m의 값은 2분의 1인 건 바로 찾는데,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제가 얘를 갖다가 3으로 묶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n은 그럼 3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조금 변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차라리 이 분모에 지금 x의 개수가 뭔가 다른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2로 미리 묶어. 그래주면 여기 안에가 x-2분의 1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2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두게 된다고 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2분의 1이 곱해진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2분의 1을 갖다가 분자에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7이 되어 있을 텐데, 나는 어쨌든 얘를 갖다가 2분의 3으로 묶어주고 나서 이 안에를 x-2분의 1로 바꿔주고 막 이게 뭐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들이 x-2분의 1이 약분이 되면서 2분의 3만 남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점근선이 되는 건 n은 2분의 3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분의 3이라고 두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 과정을 알았더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 점근선의 y좌표, 그거는 이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랑 그리고 분자에 있는 x의 개수의 b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3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4였어.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돼? 4분의 3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피드가 좀 빨라지시면 좋겠다.
이건 한두 번 봐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문제 풀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좋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 보시면은 점근선을 이번엔 좀 알려줬어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2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x는 분모를 0되게 하는 x 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된다. 그러면 a가 1이었겠죠. 그 다음에 직전 문제를 풀고 온 사람이라면 제가 y 점근선 찾는 방법은 분모의 x개수랑 분자의 x개수의 b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분의 b가 바로 2가 된다.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 합해주시면 답이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스피드 챙깁시다. 다음에 75번도 15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y는 3이라고 했습니다.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b는 그냥 마이너스 2인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3이라는 거는 1분의 a가 3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a의 값은 3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면 문제 73번으로 가세요. 73번에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므로 a랑 b를 다 찾아놨기 때문에 fx의 식을 쓰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f4의 값은 2분의 13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76번에 그래프가 지금 3,7을 지나고 x는 2를 점근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x는 2를 점근선으로 하니까 a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겠죠.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나와야 하니까. 그럼 a는 찾았고, 그 다음에 3,7을 지나니까 7은 3,7 대입하시면 7은 3-2분의 3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b는 4가 나오게 돼서 a랑 b를 더해주시게 되면은 답은 1번 6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함수에서 직선 y는 x가 곡선 f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y는 x가 지난다라는 건데 그림이 좀 웃기긴 하죠. y는 x는 좀 더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앤데 생각보다 좀 웃기게 나왔네. 그러면 우선 점근선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점근선부터 좀 찾아봅시다. 우선은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값 찾아야 되니까 x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애가 y의 점근선이겠죠. 따라서 3a-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3a-1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데 이게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둘이 서로 좌표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3a-1인 거니까 2a는 1이 되면서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나와요. 됐고 다음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이랑 다르게 좀 후딱후딱 넘어가게 되죠. 78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을 얼른 찾아보면 좋은데 우선은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 x는 k죠. 그 다음에 점근선 x의 개수의 b니까 1분의 3 즉 3이 나옵니다. 따라서 k, 3이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k의 값은 3입니다. 3번. 다음 이번엔 79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다음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또 c라고 하겠다.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 유리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점근선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점근선은 바로 나오네요. x는 2겠고요. 그 다음에 y는 1입니다. 그러면 x는 2, y는 1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자가 지금 현재 k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이렇게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 아니면 오른쪽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x축, y축도 다 그려보시게 되면은 y는 0 하나랑 x는 0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c라 두기로 했고 지금 현재 이 세 점이 서로 한 직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A랑 B는 찾을 수 있잖아요. C도 찾을 수 있죠. C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Y가 0이면 되니까 0은 x-2분의 k 더하기 1입니다. 양변에 x-1을 곱해주시게 되면 k 더하기 x-2겠고 따라서 x 값이 될 수 있는 건 2-k가 되겠네요. 2-k, 0입니다.
다음에 b의 좌표도 찾아보시면 b의 좌표는 x좌표가 0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돼서 b의 좌표 자체는 0,1-2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B와 C의 기울기랑 그리고 C와 A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은 좀 이렇게 웃기게 그렸지만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직선 BC를 생각할 때 얘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뺀 것분에 Y좌표끼리 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겁니다. 빼는 거 순서는 C의 좌표에서 B의 좌표 순서로 뺐어요. C의 X좌표 빼기 B의 X좌표.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직선 AC입니다. 얘네들의 기울기는 A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그 다음엔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 뺍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죄송합니다. B의 C에서 저기를 뺐는데 이렇게 빼면 안 되지. 여기가 플러스 2분의 K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4분의 K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K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둘이 기울기가 어쨌든 서로 같아야만 할 테니까요. 이거 같다라고 놓고 식 세우시면 K제곱은 4가 나오게 되면서 K의 값은 뿔마 2입니다. 자, 그런데 K는 음수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방 마지막 문제로 들어왔네요.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자, 다음 유리함수가 제4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점근선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분모를 0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의 점근선은 x의 개수의 b니까 네, 3이 나와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선 점근선으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로 이제 X축과 Y축을 모두 다 그려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돼요. 그리고 점근선은 빨리 찾았지만 어쨌든 이 식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식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분의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만드시고 다음에 어쨌든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과 모양이 똑같아야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K 마이너스 13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분수를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정리하시면 x 더하기 1분의 k-13 플러스 3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면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사사분면을 지나지를 못합니다. 사사분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사사분면을 지나도록 그리려면은 무조건 일단 그 분자 k-13이 음수가 나와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날 때도 이렇게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분면을 안 지나는 게 돼요. 자, 사사분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그리는 거 안 돼. 또 얘도 안 돼. 자, 그치만 얘는 괜찮아. 자, 왜 괜찮은 거예요? 지금 y절편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텐데 자, 그래서는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그러니 y절편이 0보다 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요. y의 값이 k-13 더하기 3, 즉 k-10입니다. 이 값이 0보다 작아야만 해요. 따라서 k는 1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k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k는 1부터 9까지 총 9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71번부터 80번까지의 문제풀이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공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90번까지 해설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